알게 될 툴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선분의 내분 외분을 구하는 건데 혹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의 이거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하면 돼요. 필기할 게 없어. 하면은 공식으로 했었어요. 그죠? S 따로, Y 따로. 그래서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P를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M 대 N의 비율을 가지고 한다면 수직 내려서 M 대 N, 수직 내려서 M 대 N 이렇게 되가 됐었죠. 그래서 수직선의 M 대 N 내분점 공식 한 번, 두 번 쓰면 됐었어. 그러네. 여기까지가 일반적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별건 아닌데 따로따로 이제 다 일하는 게 귀찮으니까 첫 번째 이제 방법은 첫 번째 이제 생각은 얘를 굳이 따로 해야 되나? 어차피 둘 다 수직선인데 라고 하면서 이 수직선 두 개를 겹칩니다. X랑 Y를 두 개를 겹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X 따로 Y 따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써주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M 대 N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공식과 요 공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오케이? 요 점이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내분, 외분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일정한 길이를 적당한 비율로 토막내서 그 길이만큼 실수배를 대응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1이라는 점과 5라는 점이 있을 때 너를 3대 1의 내분점을 찍겠다라는 건 너의 길이를 몇 등분 내버려서 4등분 내버려서 즉 너를 더한 것만큼 등분 내버려서 3배 한 개의 길이 1배 한 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총 길이가 4짜리고요. 그럼 한 칸당 길이가 몇? 1이 되겠죠. 그리고 1에서 5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 점은 3만큼 더 가게 된 거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4로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 좌표, 여기는 이제 x좌표라고 하죠. y좌표가 4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는 총 길이가 8짜리야. 그죠? 그럼 너를 4등분 내버렸으니까 한 칸당 길이가 이 입장에서는 몇 짜리가 됐어요? 1짜리가 됐죠. 자, 이거는 감소하고 있는 방향이네. 그러면 3칸 감소했으니까 너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 되나요? 이렇게 보면 증가하니까 이만큼 증가했다고 봐도 되겠죠. 요거를 같이 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A, B의 1대3 내분점 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이거 허살표는 안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층까지 이쪽으로 층까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선만 그려봐. 선 그려놓고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적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X, Y 좌표를 따로따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1, 2, 너는 3, 6 이렇게 적어놓는 순간 우리는 방금 했던 거 1대3을 이용해서 길이 정보로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길이 몇 자리? 4자리. 한 칸당 몇 자리? 1자리. 무슨 방향? 감소하는 방향. 너는 0 바로 적어놓는 거죠. 너는 길이 몇 자리? 8자리. 몇 등분? 4등분. 한 칸당 몇 자리? 2자리. 감소하는 방향? 0. 0,0. 오케이? 이렇게 하면 지금 AP 길이가 3AP가 3BP, BP가 되더라. 이런 점을 구하라 라는 것도 우리가 넣어 하면은 1대3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1대3짜리 내분점 하나가 내가 원하는 P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점도 있죠. 이런 거 외분이라고 그러죠. 공식이지만 이것도 공식이 있지만 공식 필요 없이 1대3짜리를 찍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1대3이니까 너는 1대2가 되겠죠. 맞나요? 어서 오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요 길이의 절반만큼 여기를 이동하면 되겠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 길이의 절반만큼 여기를 이동하죠. 이게 2.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몇이었습니까? 4였으니까 요 길이의 절반이 2만큼 이동을 하는 거지. 이래서 몇이 되겠다? 됐나? 자, 얘는 어때요? 요 길이가 8이니까 8의 절반 4만큼 이동을 하자. 이쪽이 감소했으니까 이쪽은 증가. 그래서 6. 그래서 3,6 바로 찍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아주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빠르게 잘 풀게 됩니다. 내분점 같은 것들이. 오케이? 혹시 이거 잘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었어? 오, 좋아. 이게 여기 이제 인강에는 풀렸는데 아직 강조에서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쓸 거야.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치? 어려운 개념 아니야. 요걸 쓸 건데 이제 우리는 공간에서 쓸 거예요. 공간에서. 그러면 축이 하나가 더 추가될 뿐이야. 아까 평면에서는 x, y 해서 m대이 일정하니까 x랑 y대로 했잖아. z로 밀어도 똑같이 m대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서 보면은 어떤 두 선분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너를 x축으로 수직으로 밀어도 m 대 n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를 y축으로 수직을 밀어도 m 대 n 이렇게 되는 거고요. z축으로 수직을 밀어도 m 대 n 이렇게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어떤 A의 좌표를 X1, Y1, Z1 B의 좌표를 X2, Y2, Z2 했을 때 이 A, B 선분을 M 대 N 내분 P라고 하자. 그러면은 각각 따로따로 공식 써주면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는 공식 말고 아까 그랬던 그 툴을 이용해서 할 거니까 내가 선분사 하나 그려서 A, B 찍으면 3번 하면 끝이라는 거죠. 자, 가봅시다. 무게중심 축이 하나 더 추가될 뿐 똑같다.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다? 좌표의 평균. 그래서 다 3으로 나눠주면은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더라. 어디서도? 공간에서. 좋습니다. 자, 이 내분이 사실 이제 엄청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벡터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벡터는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또 공간 좌표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러분. 선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선 그려보세요. 지금 따라해 봅시다. 선 그리시고 A, B, C 이렇게 일단 그려봅시다. A, B를 일단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2대1에 해당하는 곳에 지금 뭐가 있겠다? P가 있어 주시겠다. right? 그러면은 A 좌표를 써줍시다. 1, 1, 3, 2, 4, 5,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하나씩 연습해 봅시다. 얘 길이는 3짜리 3등분해서 한 칸 뒤로. 그러면은 너는 3. 마찬가지 6짜리 한 칸당 2짜리 뒤로 4. 3짜리 한 칸당 1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BC를 1대3으로 내분. C도 적어줍시다. 0, 1, 4 오메 잘못 적었다. 왜 잘못 적었죠? 얘는 이쪽이 증가하는 방향인데 0, 1, 4 이렇게 적어버렸죠.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한 번에 하면 헷갈리니까 밑에 하나를 더 그려줍시다. 어차피 PQ 따로 할 거니까. BC 1대3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이게 내부점 아까 없을 때 했었던 그 툴인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X좌표, Y좌표, Z좌표야. 따로 쓴 거예요. 근데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그냥 공식 쓰기가 싫으니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내분점이라는 거 같은 비율로 나눴을 때 실수배에서 길이를 맞춰놓은 거다에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X만의 세개야. 여기가 1의 좌표고 너가 4의 좌표예요. 수직선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여기가 2대1이 돼야 돼. 그러면 총 몇 등분을 시켜놓은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길이가 몇 짜리야? 1에서부터 4까지? 그렇지. 그럼 한 칸당 길이가 몇일까? 1? 그렇지. 자, 이론적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론 감소시키는 방향이겠죠. 이렇게가 증가시키는 방향 1에서 4까지. 그럼 이렇게는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4에서 1만큼 뒤로 4. 이렇게. 자, 여기는 몇 자리? 여기는 이제 Y만의 세칸이야. 그럼 한 칸당 몇 자리에는? 그렇지. 이만큼 뒤로 가니까 3. 이렇게. 자, 여기는? 여기는? 여기가 3이고 0이야. 그지? 여기는 Z만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 칸, 얘는 길이가 몇 자리? 3. 길이니까 3짜리. 길이니까. 그러면 한 칸당 1짜리. 근데 이 방향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1.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인 거 어떻게 알아요? 0에서 3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렇지? 얘들 기준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BC도 한번 해봅시다. B는 4, 5, 8. C는 0, 1,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1대3이니까 4짜리. 한 칸당 1짜리. 감소 3. 한 칸당 4짜리. 감소 4. 한 칸당 1짜리. 증가 1. 이렇게 해서 누굴 Q까지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되니까 이제 P 있고 Q 있고 PQ 중점 좌표. 중점은 그래서 절반 나누면 되겠죠. 그거는 굳이 쓸 필요 없겠지. 중점은 쉬우니까. 되나? 이게 이 공식 쓰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공식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현상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계산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요거 하면은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쓸모가 많아요 저게.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47, 48, 49 다 해봅시다. YZ 평면은 특징이 뭐죠? YZ 평면에 있는 점의 특징은 X축이요. 그래서 X가 0이다.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뭘까요? XZ가요. 그렇지. 그겁니다. 자, 그래서 248번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머릿속에서 될 겁니다. AB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요 기준에 의하면은 뭐냐 YZ 평면이 있으니까 X가 0이다. 그럼 X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X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대 K대 1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너가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길이 B가 곧 B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활용 가봅시다. 자, 평행사변형 밑줄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래서 A, B, C, D 공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중점이 일치하더라. 그 말은 좌표의 각각 XY의 크로스된 놈의 합이 같더라. 혹은 합이 중간에 2배더라.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게? 네. 좋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A, B, C, D에 대해서 항상 한국 그리기로 여기가 0, 2, 마사 A, B만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XYZ 좌표에 대해서 더하면은 얘의 2배, 더하면은 얘의 2배, 더하면은 얘의 2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9점이니까. 마찬가지로 더하면은 얘의 2배, 더하면은 얘의 2배, 더하면은 얘의 2배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지. 여기서 많은 것까지 오면은 뭐가 오죠? 많은 것까지 오면은 원래는 수직이 있는데 아직 직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은 잘 쓰지 않고 내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같다까지 오게 될 겁니다. 50, 51, 52도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여기 252번에 있네요. 마르모일 때
알아. 오늘 마실 게 바뀌었네. 자, 그래서 252호 같은 거 문제 풀 때 있죠? 중점 일지로 풀 때 있죠? 요거 너무 계산 열심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점이 같으니까 더하면 같은 거야. 어차피 2로 나누는 거 생략하고 더하면 같은 거예요. 자, 근데 타겟팅 해봐. A랑 B가 어디냐면 다 어디 잡혀 있어? X 잡혀 있어. 다른 좌표는 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중점 일치로 나올 수 있는 식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B 더하기 1이 A랑 같다. 이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질이 하나 더 쓰이겠죠? 이제보다 길이가 같다. 자, 그래서 어떤 걸로 해주시면 되느냐? 얘랑 얘 길이 전부 다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식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얘랑 얘가 같다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A, B를 굳이 섞어서 쓰면은 짜증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얘 길이는 너가 뭐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 여기랑 여기랑 같다로 해야 나오겠네. 어쩔 수 없네.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다 해서 이제 연립해주면은 답이 나오겠네. 왜냐면 여기에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이미 여기가 평에 같다는 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식, 아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네. 마름모가 되려면 평행하지 않는 두 변이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무게중심은 중심이랑 마찬가지로 더해서 3을 나눠서 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했을 때 3배다가 좀 더 계산 편해요. 그래서 지금 너의 무게중심이 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더하면 6이다 더하면 6이다 더하면 3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평균은 더해서 개수만큼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총합은 평균에서 별량의 개수만큼 곱하는 걸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3개씩을 다 내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체크. 뭐지? 당황스럽구나. 이렇게 교사의 권위가 교보모국 농담이고요. 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삼각형에서 그거 뭐죠? 그거 이쯤 나오면은 나오는 거 그거 중점 찍으면 닮음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게중심 공유. 근데 중점뿐만 아니라 같은 비율로 m 대 n 찍으면 닮음은 아니지만 뭘 공유한다?
무게중심을 공유한다. m 대 n으로 공식 다 돌려보면은 일치가 되더라. 라는 점. 그래서 지금 ABC로 만든 삼각형에 대해서 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무게중심 좌표는 유지가 그대로 되겠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죠. 129페이지까지.